안녕하세요. 이제 독서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조사를 하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일리아드고요. 일리아드를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제가 이걸 읽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이게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여기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일리아드에 대한 책을 좀 소개를 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좀 재밌어 하실 수 있도록, 좀 일리아드라는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발표를 하기보다 이제 자료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일리아드라는 책은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트로이 전쟁은 결국 트로이가 그리스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는데, 일리아드라는 책은 이제 그리스의 위대한 장군 아킬레스가 트로이의 위대한 장군 헥토르를 죽이는 부분까지를 이제 쓰고 있고요. 굵직굵직한 등장인물 몇 명 이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그리스 측 등장인물에는 이제 아킬레우스,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고요. 그 트로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브래드 피트, 아킬레우스 한 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가멤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염이 덥수룩한 분이 이제 오디세우스인데요. 아킬레우스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킬레우스는 사실 외모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키가 컸고요. 2m 정도 됐다고 전해지는데 뭐 어깨가 굉장히 넓은 이제 그 집채만한 아레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이제 아레스와 같은 허리와 무슨 뭐 포세이돈 같은 가슴을 지닌 뭐 그런 위대한 전사였고요. 엄청나게 키가 컸고 그리고 이게 책이 누구지? 아킬레스는 아카이오이족을 이제 아카이오이족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요 연합 부족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카이오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의 지도자입니다. 아킬레우스가 그 부족의 지도자인데 굉장히 강력한 부족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아킬레우스 한 사람의 이제 지도력, 즉 아카이오이족,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지도하고 있는 아카이오족의 힘이 아가멤논이 통치하고 있는 전 그리스 영역의 힘의 뭐 40%였나, 뭐 반 이상이었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력한 전사,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니고요. 전사예요, 전사. 자, 그 다음에 아가멤논.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아가멤논인데요.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의 왕이고요. 지도자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연합의 지도자인데 힘은 아킬레스가 가장 세거든요. 아킬레스가 가장 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아가멤논이. 그러니까 아킬레스는 싸움만 잘하는 놈이고 아가멤논은 지도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주 진정한 리더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아드를 읽어보시면 아가멤논이 그리스 측의 그리스 연합의 왕이었고 아가멤논이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세우스인데 오디세우스는 이제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오디세우스라는 얘기가 일리아드에 나오는데 굉장히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웅변가
웅변가로서 이제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스 측 인물이고요. 일리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 측 인물은 이제 알렉산드로스 파리스랑 헥토르를 아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저기 얼란도 블룸이 이제 파리스고요. 실제로 저렇게 생기진 않았고, 근데 얼란도 블룸 참 잘생겼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메넬라우스라고 아가멤논의 동생이랑 이제 그러니까 싸우게 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슴 얼굴은 기집애처럼 예쁘지만 사슴의 심장은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제 비겁함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사슴의 심장을 가진 아름다운 파리스라는 그 파리스,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의 가장 위대한 장군 헥토르. 결국 아킬레스한테 죽긴 하지만 위대한 장군이긴 합니다. 근데 그 트로이 측에는 인물을 그닥 소개를 해드릴 만한 사람이 이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스 편의 선신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일리아스에서 트로이 전쟁 자체는 이제 제우스, will of 제우스라 그래서 제우스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근데 제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복잡해요. 이건 책을 읽어보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깊게는 못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제 편을 갈라서 이제 서로 세력 싸움을 해요. 세력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트로이는 이제 태양신이라기보다 이제 그 의술의 신 아폴로를 굉장히 추앙을 하는 나라여가지고 아폴로는 이제 트로이를 총애를 했고 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우스의 제우스의 뜻 자체가 이제 그리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편에 섰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데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인간들이 싸울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요. 가끔씩 조금씩 도와줘요.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편에 선 신들은 이제 테수스라고 신이 있는데 얘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신인데 얘는 분량이 좀 없어서 좀 넘어가고 아테네, 승리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헤라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그리스 편에 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트로이 편에서는 신들, 자 아테네가 또 있네요. 자, 트로이 편에서는 신들은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의술의 신 아폴로, 그다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테네가 또 있는데 아테네는 트로이 편에 섰다가 그리스 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아테네가 있고, 네, 트로이 편에서는 신들이 있어요. 한 가지 시를 하나 들어버리자면 이제 아프로디테가 헤라랑,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총애하는 장군이 한 명 있고 헤라가 총애하는 장군이 한 명 있는데 아프로디테가 총애하는 장군이 헤라가 총애하는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아프로디테가 이제 안개를 이렇게 탁 감아주는 그런 내용도 일리아드에 있습니다. 그 장군들의 이름을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왜냐면 그러려면 인물을 전부 다 소개를 해야 돼서 거의 각 편에 거의 한 10명이 넘게 있고 지명도 거의 뭐 한 4, 50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읽으시면서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소개를 하기 전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게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킬레스라는 라고 적혀 있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이제 아카이오족이 가지고 있던 지역인데 굉장히 넓고 세력이 강했어요. 근데 아가멤논 보이시나요? 아가멤논 되게 작죠? 근데 왕은 아킬레스가 아니고 아가멤논이 했거든요. 주위의 부족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아킬레스까지 이렇게 데리고 트로이를 침공을 한 건데 요 부분을 딱 보셨을 때
이제 아가멤논의 이제 뛰어난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부족 통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 아가멤논 이 부족들을 그리스 애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트로이를 가가지고 한 8년 정도 전쟁을 하거든요. 네, 8년 정도 전쟁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 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타지에서 8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우,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스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스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즉, 왼쪽. 트로이는 저기 조그맣게 보이죠? 자, 다음으로, 그, 굵직한 이벤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나름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도 많고.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필기를 해놨는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아킬레스에게 아가멤논이 이제 화해의 말을 건네요. 아가멤논이 아킬레스가 가장 아끼던 여자를 데려가 버리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이 브리세아스인데 뺨이 이쁜 브리세아스였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아킬레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야만의 시대니까 여성은 이제 남성의 이제 전리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가 이제 전투를 해서 이제 얻어낸 브리세아스를 아가멤논이 뺏어가요. 예, 아가멤이 뺏어가요. 그냥 내가 왕이니까 너의 달라. 너의 브리세아스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아킬레스 거를 뺏어가는데 그래서 아킬레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트로이 전쟁에 갔는데 열받아가지고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 진영에 가가지고 싸움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아가멤논이 막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아킬레스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아킬레스 같이 싸워줘야 이게 이길 것 같은데 아킬레스가 안 싸워주니까 이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지지도 않는데 이기지도 않는데 이제 계속 진척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오디세우스를 불러가지고 오디세우스야 아킬레스에게 가서 어, 사죄라기보다 이제 한번 달래봐라. 브리세아스도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까 아킬레스를 한번 달래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아가멤논의 말을 듣고 아킬레스한테 가서 아가멤논의 사죄의 말을 전하죠. 사죄의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킬레우스에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떼와 힘센 작은 가축떼들은 약탈해 올 수 있고 세발 솥과 말들의 밤색 머리는 사올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한번 이빨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약탈할 수도 구할 수도 없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요. 그러니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그대의 위대한 마음을 억제하시오. 그대는 결코 무자비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덕과 명예와 힘에서 더 위대한 신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는 법이요. 사죄의 여신들은 위대한 제우스의 따님들이지만 절름발이고 주름살 투성이고 두 눈은 사팔뜨기여서 미망의 여신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이요. 그러나 미망의 여신은 힘이 세고 걸음이 빨라 사죄의 여신들을 크게 앞질러 온 대지 위를 돌아다니며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요. 그러면 사죄의 여신들이 이를 고치기 위해 뒤따라가지요. 이때 가까이 오는 제우스의 딸들은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큰 이익을 주고 기도도 들어주지만 어떤 자가 그들을 따돌리고 완강히 거부하면 그들은 크로노스의 아드님께 제우스에게 가서 그 자가 넘어져 죗값을 치르도록 미망의 여신이 그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아킬레스에게 그러니까 너의 아가멤논이 너에게 브리세아스를 너에게 돌려줄 거고 그거 포함해서 이제 더 많은 재물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노여움을 거두고 명예와 덕과 힘을 품어서 이제 더 위대한 이제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칼레우스를 돌려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시켜요. 이기죠 결국엔. 이기는데 여기서 제가 이 장면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사제의 여신들은 위대한 제우스의 따님들이지만 저른발이고 주름살 투성이고 두 눈은 사풀뜨기여서 미망의 여신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이요. 미망의 여신 뒤는 이제 미망의 여신 자체는 이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이제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앞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은 이제 뒤늦게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다. 그러니 아킬레우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제 항상 미망의 여신이 아닌 그들보다 한 발 늦은 이제 사제의 여신들을 숭배를 해서 덕과 명예와 힘에서 더 위대한 신들의 마음도 돌려서 이제 올바름을 추구를 해야 된다. 더 풍요로움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풍요가 너한테 돌아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일리아드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벤트는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죽이다.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죽이다. 영화 보신 분 계시겠죠? 제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근데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죽이는데요. 영화 보면은 둘이 아주 간지나게 싸우죠. 이게 막 이렇게 방패 같은 것도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막 부러진 창을 거머쥐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무슨 칼싸움을 막 되게 폼나게 하는데 사실은 헥토르는 아킬레스한테 이제 한입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대가 이제 고대 이게 청동기 시대인데 싸움 자체가 이제 그 칼싸움은 없었고요. 장수들끼리 이제 서로 나와서 이제 우리 편에 있는 병사들의 이제 그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제 겨루긴 했어요. 겨루긴 했는데 어떻게 겨뤘냐면 이제 서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딱 나타나는 거죠. 거리가 멀고요. 서로 진영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그리스 측에 이제 장군이 한 명 나오는 거죠. 나는 어디 뭐지? 비둘기가 뭐 유명한 메사이아에서 온 누구더라? 아무튼 메사이아에서 온 비둘기의 고장에서 온 나는 누구냐? 왕 중에 왕 아가멤논의 아우 메넬라우스다. 나와 겨룰 자가 없냐? 그리스에서 온 메넬라우스다. 나는 나와 겨룰 자가 없냐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쪽에서 누가 한 명 나오겠니까 그러면 이제 헥토르 측에서 누가 한 명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자 이거를 예를 들을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란다 이제 트로이의 가장 위대한 장군 헥토르다. 이러고 헥토르가 딱 나온다고 치면 이제 서로 이제 창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창을 던져가지고 힘을 겨루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일리아스의 전투고요. 장군 간의 전투는 그렇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죽이는 장면을 보시면 이런 일반적인 전투의 양상과는 좀 다르게 헥토르를 죽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데 아킬레스가 이제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물풀에 나무로 깎은 창을 통해서 이제 막 트로이 측에 있는 병사와 이제 위대한 장수들을 전부 다 찔러 죽이거든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헥토르는 이제 그 트로이 벽 근처에서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창을 던지지 않아요. 창을 던지지 않고 헥토르가 그냥 이제 사시나무처럼 떨다가 그러니까 사슴처럼 떨다가 아킬레스한테 찔려서 죽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둘이 막 신나게 싸우는데 사실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찾아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와 관련된 책의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리아스 해드리면
이처럼 두 사람은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히 빌었으나 헥토르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으니 그는 거대한 아킬레우스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산속의 뱀이 독초를 잔뜩 뜯어먹고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사람을 기다리며 굴 옆에서 또래를 틀고 무시무시하게 노려보듯. 헥토리여, 잊지 못할 자여, 내게 합의에 관해 말하지 마라. 마치 사자와 사람 사이에 명약이 있을 수 없고 늑대와 새끼 양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시종일관 서로 저기를 품듯 꼭 그처럼 그대와 나는,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아킬레우스고요.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사이에 맹약일은 있을 수 없다. 둘 중 한 사람이 쓰러져 자신의 피로 불굴의 전사 아레스를 배부르게 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킬레스와 헥토르를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이제 시신을 막 난도질해버려요. 난도질하는데 이 장면을 읽어보시면 아킬레우스의 위대함을,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장수였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두 장면이 이렇고요. 일리아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일리아드가 어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더십, 아가멤논의 리더십이 이제 일리아드의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그 리더라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리아드를. 이제 사실 아가멤논이 처음에, 그러니까 소설에는 안 나와 있는데 브리세아스를 뺏은 이유가요. 브리세아스가 마음에 들어서 뺏은 게 아니에요. 아킬레우스를 약 올리려고 뺏은 겁니다. 사실 자기 이제 왕으로서 나의 입지를 돈독히 하고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가멤논이 브리세아스를 뺏었거든요. 얘가 뭐가 아쉬웠겠어요. 여자 한 명 뺏는 게 뭐가 아쉬웠겠어요. 이제 고전시대고 이게 뭐왕 중의 왕이라는 사람이 주위에 이제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굳이 그 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아킬레우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이처럼 읽어보시면 아가멤논이 항상 올바르고 도덕적인 일을 하진 않지만 지도자로서 부족의 단합과 트로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펼치는 자신의 리더십을 이제 공고히, 그러니까 더 이게 확정하고 그 조직 자체를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가멤논이 펼치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학과니까 앞으로 이제 간호사가 되실 분들이 직장에 잡으셔서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아가멤논의 이제 그 리더십과 누구지? 오디세우스의 지혜와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셔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드셔서 이제 간호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제 리더십과 지혜를 이제 겸비하셔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리아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일리아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내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읽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해석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자, 잠깐만요. 이거는 오디세우스가 한 얘기인데요. 아가멤논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정신인가? 얌전히 앉아 너보다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듣거라. 너는 전쟁도 할 줄 모르는 허약한 자이며 전쟁에서나 회의에서도 축에도 끼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아카이오의 족 모두 왕이 될 수는 없다.
지배자가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며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홀과 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조언하는 지배자나 왕은 한 사람으로 충분한 법이다. 수다장이 테르시테스만은 여전히 짓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 무질서한 말들을 잔뜩 품고 있다가 무엇이든 아르고스인들을 웃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질서를 무시하고 공공연히 왕들과 시비하려 들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의 미움을 샀는데 두 사람을 늘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 테르시테스라는 분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떠들다가 오디세우스가 참다 이제 그 여기서 나온 이게 그리스식 토의 방식과 토론 방식은요, 이제 홀을 들고 있는 자만 이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테르시테스라는 분이 이제 갑자기 막 새로운 이제 조크가 생각이 나서 이 홀을 가로채갖고 막 자기가 막 떠들다가 오디세우스가 그걸 집어들어서 이 테르시테스 머리를 내려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막 자기 말 끊고 막 맨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이 테르시테스 같은 사람일 거예요. 난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지도자와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과 이제 자기를 견주면서 그 사람들 계속 깎아내리려 하고 자기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이제 나의 그 입지를 이제 다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타겟이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간호사이든 아니시든 타겟이 되신다면 그냥 어, 오디세우스처럼 행동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홀을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발언권을 뺏어서 이제 그러니까 홀을 이제 뺏어서 그 사람의 물리력을 가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사람이 막 무슨 말을 하면 너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왜 너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너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까내리면 그러니까 까내린다기보다 이제 좀 공격을 하시면 아마 입을 다물게 될 거예요. 네. 일리아드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은 내용 그러니까 정말 소개할 게 많은데 그냥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읽으시면서 영화 생각하시면서 아킬레우스에 관련한 내용을 찾는 것도 괜찮지만 영화에서는 좀 찌질하게 나왔던 아가멤논의 리더십에 좀 더 좀 더 이렇게 리더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일리아드를 읽어보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굉장히 책에 대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